여러분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나요? 물은 지구의 70%를 뒤덮을 정도로 매우 많은 양이 있지만 그중 대부분은 매우 짠 바닷물이거나 빙하와 만년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작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은 그닥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적은 물의 양마저 조금씩 오염돼 가고 있어서 이 깨끗한 물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이제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맑고 깨끗한 물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기로 해요. 우리의 몸은 얼마나 물을 필요로 하고 있을까요? 우리 몸의 약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1에서 2%만 부족해도 심한 갈증을 느끼고 12%가 부족해지면 생명까지 위험해진다고 합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뿐 아니라 동물이나 식물, 매우 작은 미생물까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살아가는 데 물이 꼭 필요하답니다. 또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전기나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도 물은 꼭 있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꼭 필요한 물,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물은 새롭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바꾸면서 여행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여행의 시작은 바다인데요. 바닷물이 뜨거운 햇볕을 쬐면 증발하여 구름이 되고 구름이 바람에 의해 이곳저곳을 여행하다가 다른 구름을 만나 뭉쳐져 비나 눈이 되어 내립니다. 땅으로 내린 비와 눈은 우리가 이용하는 계곡과 하천, 강이 되고 강은 다시 여행의 시작점 바다로 돌아간답니다. 이처럼 물은 새롭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요즘 물이 많이 아파하고 있답니다. 무분별한 도시개발과 환경훼손, 각종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또 우리 가정에서 함부로 사용하고 버리는 오염된 물 때문이죠. 오염된 물은 수많은 생명들을 병들게 하고 기후변화까지 일으켜 가뭄과 홍수, 지구온난화, 해수면 상승 등과 같은 환경재앙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염된 물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그 양의 수천 배에 달하는 깨끗한 물이 필요한데요. 500ml 생수통을 기준으로 라면 국물은 1,500통, 된장찌개 한 그릇은 2,400통, 식용유 한 스푼은 8,000톤이 필요하답니다. 정말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죠? 자연은 스스로 깨끗해지려는 신비한 능력, 자정작용이라는 원리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 오염된 물을 자연 스스로 깨끗이 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자정작용은 무한하지 않고 사람들이 생활하며 쓰고 버리는 물의 양이 매우 많아지면서 자연의 힘만으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사람과 공장이 많은 도시에서는 오염된 물이 더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오염된 물이 바로 자연으로 흘러들어간다면 우리 주변의 하천과 강은 심각하게 훼손된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중한 물은 계속 오염되고 결국 자연환경을 지킬 수 없는 걸까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염된 물을 처리해서 깨끗한 물로 만드는 곳이 있답니다. 바로 하수처리 시설인데요. 가정하수와 공장 폐수를 모두 모아 맑은 물로 만들어 물의 여행 출발지인 바다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염된 물이 어떻게 깨끗해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각 가정과 공장에서 발생된 하수는 이곳 유입동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하수는 하수관을 따라오다 보니 처음 유입되는 물에는 커다란 쓰레기들이 많이 섞여 있답니다. 이런 쓰레기는 스크린으로 걸러지게 되는데요. 정말 많은 양의 쓰레기들이 섞여 있죠. 큰 쓰레기는 제거하였지만 물에는 아직 모래와 토사가 많이 있답니다. 모래와 토사는 다음 공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침사지에서 꼼꼼하게 제거하고 있죠. 이곳은 균등조입니다. 일반적으로 생활하수에는 유기물이 많고
공장하수에는 무기물이 많기 때문에 둘을 균질하게 섞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혼합된 물은 펌프장을 거쳐 이곳 처리시설로 나누어 보내지게 됩니다. 최초 침전지에서는 아직 남아있는 물속의 이물질들을 제거하는데요. 물보다 무거운 물질과 가벼운 물질을 같이 제거하죠. 이 과정에서 오염물질의 30에서 40%가 제거된답니다. 이제는 물속에 녹아있는 오염물질만 남았는데요. 이 오염물질은 생물반응조 안에 살고 있는 미생물의 먹이로 이용하여 제거합니다. 생물반응조에서는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산소 농도 등을 조절하여 미생물이 활발하게 살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미생물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지만 실험실의 현미경을 이용하면 미생물의 모습을 크게 볼 수 있답니다. 미생물이 정말 열심히 움직이며 오염물질을 먹고 있죠? 미생물이 활발하게 활동할수록 오염된 물은 깨끗해진답니다. 최종 침전지에서는 생물반응조에서 오염물질을 잔뜩 섭취한 미생물 덩어리들을 바닥으로 가라앉히고 깨끗한 물만 사여과지로 한 번 더 처리하여 마지막 소독 과정을 거쳐 서해바다로 나간답니다. 그럼 최종 침전지 바닥에 가라앉은 미생물 덩어리인 슬러지만 남게 되는데요. 이 슬러지들은 농축조에서 농축한 후 탈수시설로 보낸답니다. 탈수시설에서는 세탁기와 같은 원리로 슬러지에 남아있는 물을 제거하죠. 슬러지는 이후 건조 과정을 거쳐 소각 매립하거나 재활용한답니다. 와, 정말 복잡한 과정이죠. 오염된 물이 깨끗한 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이 필요하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물을 조금 더 아껴서 사용한다면 이런 시간과 노력은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물을 아껴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는지 알아볼까요? 500ml 생수통을 기준으로 우리는 하루에 화장실에서 80통, 싱크대에서 60통, 세탁기를 돌리는데 60통, 목욕을 하면서 50통, 세수를 하면서 20통을 사용하고 있답니다. 생각보다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들이 물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세수를 할 때 물을 받아 쓰고 사용하지 않는 수도꼭지는 꼭 잠그고 변기에 페트병이나 벽돌을 넣으면 물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답니다. 그리고 설거지나 세탁기를 돌릴 때는 한 번에 모아서 하고 합성세제를 적당량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죠.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답니다. 정말 쉽죠? 우리 모두 실천해보기로 해요. 옛말에 물 쓰듯 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언가 쉽게 쓰여질 때 하는 말인데요. 이 말처럼 우리는 지금까지 물이 수도꼭지만 틀면 언제든 항상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쉽게 썼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구 반대편에서는 깨끗한 물이 턱없이 부족해 오염된 물을 마시고 질병과 싸우다 죽어가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의 5명 중 2명은 물 부족으로 힘들어하고 1명은 마실 물도 없는 상황이며 10년이 흐른 뒤에는 3명 중 2명은 물 부족으로 힘들어할지도 모른다고 하네요.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물이 심각하게 오염돼서 쓸 수 없게 된다면 그때는 아무런 생명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물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물을 아끼고 보존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깨끗한 물의 미래, 바로 지구의 미래입니다.